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여기 말씀드려 볼게요. 팡팡떼우님 반갑습니다. 1원 1,700원에 물려 있는데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1원 그다음에 여기 NC소프트 행복리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국제학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우리가 주식 분석을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면 잘 팔려고 그 다음에 소위 말 신규 진입을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은 가격 차트를 통해서 가격이 뚜렷한 부분을 전 좋아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도 보죠. 매출액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것은 뭐 기본으로 보겠지만 기준을 잡는 것은 대응하려고 어차피 우리가 뭘 예측한다고 이걸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적인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정보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특정하게 쓸려버리면 결국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테마주니까 갈 거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업황이 이게 괜찮으니까 해도 갈 거야.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항상 생각을 할 때는 앞과 뒤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격적인 대응을 할까가 제일 중요한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요거는 뭐 제가 며칠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론 이동통신 솔루션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벤처기업 소형주 코스닥 IT 종합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분기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 90억, 226억, 80억, 103억. 그러면 요게 보시면 어때요? 최근 들어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그다지 장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연간 실적 볼게요. 349억, 480, 493, 478억. 매출액 구조는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흐름상을, 그죠? 다만 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고 일단 또 파래졌어요. 그죠?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일원이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뭐 체제형, 그 다음에 또 정규테마주로 또 연결해서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또 세계 최초 철도, LTE, 통신 제어 기술도 뭐 있다고 나오죠.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럼 가격적인 측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왼쪽 위에가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보이죠. 2,794원과 여기 2,955 여기 부분 뚜렷하게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면은 아까 얘기하신 게 5,700원이면 너무 멀리 떨어졌죠. 거의 뭐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기가 저항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대가 있었고요. 저항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2014년서부터 만들어진 데예요. 여기가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죠? 엄청 중요할 겁니다. 이거 얼마냐면 2,800원부터 뭐 엄청 중요할 거예요. 여기 그죠? 이렇게. 2,750원부터 2,900원 사이가 이제 이 자리가 저항값 그리고 올해도 그랬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여기는 하루 이틀이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서 여기가 무척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이탈해서 논다 그러면 이게 저항이 되면 초간 다소 지금 보시면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보면 2,000원에서부터 보면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 그리고 올해 넘어가면서 강하게 넘기면서 뭐죠? 거래가 또 터진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2000 여기 2,750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00원 이 자리가 양쪽에 엄청 중요하겠죠. 2,750원. 이 두 자리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늘 어제 금요일이었죠? 굉장히 조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가가 올라가서 반등을 시작을 했을 때,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 이 자리잖아요.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계속 파동을 치다가 쭉 빠졌어요. 그죠? 그럼 올라오면, 올라올 때, 어떻습니까? 여기가, 꼬부라진 자리에서 보게 되면 이 트렌드에서 이렇게 머물렀던 잠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4,000원, 4,500원이 1차적인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거. 그래서 지금은 여기 2,750원과 4,500원 지금 중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이거 아마 2,75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2,000원까지 봐야 되는데 2,000원까지를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 부분이 또 눈에 또 헛격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을 타더라도 중간에 타지 마시고요. 여기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리는데 원래 물 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려오던 흐름을 바꿔줬을 때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것도. 왜냐면 그렇게 안 하시면 이 현재 흐름에 대해서 역행하게 되면 금매매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지금 이대로 아직 진행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려줘야겠죠. 이렇게. 어쨌든 여기서 돌리던 여기 돌리던 어떤 돌리는 액션이 나와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돈의 흐름이라고 보고 그 돈의 흐름이 상승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이거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2,00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750원쯤 되죠? 깨끗하게 지워볼까요? 여기 가격대 2,750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2,750원 요 가격대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3,000원인데 그럼 10% 급빠진다는 얘기예요? 나 죽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단순히 프로테이지만 보고 접근하면 안 돼. 항상 그래서 시장이 만들어진 가격대를 가지고 해야 그나마 그래서 차트도 보고 이것도 같이 보라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가격을 보게 되면 내가 들어간 가격이 얼마 몇 퍼센트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이 돼버리는 수가 되게 많죠. 그래서 2,750원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또 한번 볼까요? 행복께서 NC소프트 말씀하셨죠? NC소프트는 아시겠지만 그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실망감으로 바뀌는 바람에 뭐 다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NC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워낙 유명한 게임 회사고요. 그 다음에 재무 정보는 볼 것도 없이 워낙 좋아요. 이렇게 보고 연간 시할적도 워낙 좋아요. 그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2019년과 2020년에 남들 다 빠질 때 얘는 올라갔어요. 그죠? 그랬다 조정을 주고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면 거의 반토막까지 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벌써 또 흥행 참패에 나옵니다. 그죠? 4조, 4조 증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워낙 이 잠깐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14조짜리예요. 그죠? 14조고 여기 보시면 뭐 대형주 14조짜리인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항상 그 대형주의 장점은 오히려 이런 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안 좋은 얘기가 이미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4일째 지금 빠지고 있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뭐 이 시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NC소프트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황 대표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차트만 보고 얘기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어차피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어차피 황 대표 기준으로는 중간에 들어가는 기준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좋게 봤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빠져서 그런데 여기 있죠? 요 자리 가격대를 보게 되면 얼마냐면은 62만 원 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아마 기술적으로 반등 날 수 있는 구역이 들어오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언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다고 보여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62만 원까지는 조금 봐줘야 되겠지만 지금 64만 원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62만 원만 깨지지 않고 여기서 지금 흐름이 이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아시겠지만은 지지와 저항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75만 원 선까지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죠.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빠졌다가 원래 저항이 없고 저항이 없고 저항이 없고 저항이었는데 여기서 악재를 만났어요. 그죠? 여기서 한참 놀았어요. 원래 이렇게 가고 싶어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가는 이렇게 좀 다소 빠진 면은 있어요. 그죠? 어, 정말 제가 오랫동안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묘하게 저런 게 맞아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했겠죠. 신작이 나오면 좋을까 나쁠까에 대한 평가를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고요. 누군가는 분명히 모아 갔던 것 같아요. 그죠? 모아 가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안 좋으니까 대량으로 갖다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은 또 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뺄 거 빼고 그러니까 빠지는 속도보다 여기서 10개를 던져서 뺐다 그러면 여기서 10개 던져 뺐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뭐 1000개를 던져서 뺐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2000개씩 사가지고 오히려 단가를 그거보다는 대량으로 들어와서 더 높여버리면 제라도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얘기는 뭐 주가하고 상관없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랫동안을 장을 보면서 참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목이죠. 장을 볼 때는 이 파동의 규칙성을 볼 필요도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 드리는 게 바로 그거죠. 차트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존재감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할 것 같고 62만 원까지만 깨져야 된다면 반발 매수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62만 원대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2만 원까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다음 자리는 50만 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는 62만 원대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75만 원대 여기를 또 극복하지 못하면 보다시피 올려놓고 지지였었죠? 또 지지를 하다가 수렴하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이게 또 저항이 되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놀지 않을까. 그래서 시터부터는 62만 원과 62만 원 그리고 75만 원 요 사이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자리가 아닌가 한 요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트님께서 국제학번 공부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국제학번 볼게요. 자, 국제약품은 최근에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지난주인가요? 8월 달 이때부터 반등이 시작을 하는 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지금 튀어 올라왔죠. 늘 얘기 드리지만 주식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정보 분석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될 것인데 대외적인 변수에서 주가의 변화는 얼마든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약품을 한번 여기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제약품을 보게 되면요. 국제약품 볼게. 일단 이것도 볼게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소형주이고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1599억 정도 됩니다. 오늘 좀 강보합으로 움직이니까 좀 보게 되면 1600억 정도 움직이죠. 시가총액이. 정보를 볼게요. 보게 되면은 얘를 보게 되면 335억, 282억, 274억, 296억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 다음에 올해 1, 4분기, 2, 4분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게 되면 꾸준하죠. 근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그다지 크게 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꾸준한 거에 비해서 장사는 그다지 효율성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뭔가 모멘텀이 돼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매출액 대비해서 그다지 효율성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230억, 1077억, 1111억, 1300억. 그러니까 조금 늘기는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연히 좀 개선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분기 실적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내용을 봤을 때는 1300억. 그러니까 올해를 보게 되면 분기적 볼게요. 올해 보게 되면 요 두 분기만 나눠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보게 되면 기본적 내용을 보게 되면 매출액 구조는 괜찮다. 괜찮다. 그러나 영업이익을 개선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과제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모멘텀이 돼서 좀 영업이익과 당연히 좀 올라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시간에 요걸 한번 보게 되면
주가 급등의 상한가 근접 무수 있나? 이게 8월 28일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국제약품 락토페린 효과의 상한가 급등, 락토페린의 코로나19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발휘한다는 소리에 부작용.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뭐죠? 정보에 대한 이야기, 정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런 게 주가 영향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는 건 의미가 있겠죠. 최근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코로나에 엮이면은 주가가 반응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의미가 있겠죠. 그럼 자 그러면 일단은요 한계표가 요거를 묶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왼쪽 위가 월봉이잖아요. 월봉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5,570원까지는 아마 이렇게 그 다음에 최근에 묶여있던 7,300원과 그 다음에 7,800원대 붕괴를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붕괴를 했는데 여기 오기는 깨지 않고 다행히도 빠르게 지금 갖다 놨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흐름도 그리고 월봉의 흐름도 이렇게 바꿔놓은 모습이 좀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바꿔놓은 모습도 나오고요. 틀은 모습이 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도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여기를 보시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 2015년, 16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020년 때, 그죠? 이렇게 만들어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간 모습, 올해 들어서 약간 빠지긴 했으나, 여기까지는 붕괴시키지 않고 빠르게 회복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파동의 넥자리라고 해서 6,500원대가 무척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8,500원에 6,000원 되게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져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봉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크니까 월봉으로, 일봉으로 넘어와 볼게요. 일봉으로 넘어오면 이 흐름을 지금 추세를 돌파시킨 게 엊그제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접근해 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7,000원대에서 6,000원을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게 되면 지지를 했었고, 지지를 했었고, 지지를 했었고, 지지를 했었는데, 살짝 이탈했다 빠르게 회복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를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주가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갖고 계신 분이나 새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여기 12,000원대는 또 거래가 많았던 저기 사고 꺾기 시작한 자리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6,000원에서 12,000원까지 이렇게 파동의 범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얘는 과제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얘기 나온 것은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고 여기서 7,000원과 6,500원 사이를 깨지지 않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000원까지 이렇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기 실적에 대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민감하게 반영이 될 그런 지금 위치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딱 봐도요, 만약에 이런 자리는 오랫동안의 저항을 만들어 놓고 주가 레벨을 한 단계 높였잖아요, 작년부터. 그죠? 그 내려와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단 영역에서 놀던 주가의 흐름이 한 단계 높여놨기 때문에 이 뒤로 빠지면 강하게 저항이 되면 주가는 힘들어질 수 있죠. 왜냐? 한 단계 높이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가가 밀렸을 때 그 자리를 지키려면 또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모멘텀이 코로나 치료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반응하는 거 봤을 때는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기 실적. 자, 요런 정도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상대표가 얘기하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죠?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나는 이런 부분을 못 봤다. 이런 부분. 이런 데도 보시면은 여기 저항을 받고 이렇게 틀은 자리가 보게 되면 여기가 10,000원대잖아요. 근데 꺾은 자리는 여기 12,000원이고 그러면 여기 중간쯤에서 10,000원과 12,000원도 보일 거고요. 그러면 그런 자리 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런 것 때문에 뭐라고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래서 가치적으로 주식을 이야기할 때는 몇 년간 보고 길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성질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각자 매매의 환경이나 자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황 대표는 파동을 이용해서 단기적 매매보다는 그 차트에서 구간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고 저는 대응 매매를 훨씬 더 철저하게 하는 쪽이거든요. 대응 매매 기준 가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늘 얘기하지만 틀렸다 맞다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자기 매매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원칙을 만들고 왜 내가 이걸 사는지
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주로 살펴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근데 주가는요, 그걸 그렇게 쳐다보고 뭐 분석한다고 잘 가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정학적 위치가 있는 나라가, 위험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또 북한에서 문제가 터지면, 또, 주가는 또 출렁거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오일머니, 뭐 이런 것도, 오일 달러도, 오일도 급등락이 또 시장에 또 영향을 받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외 환경인 변수에 의해서도 주가가 또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종목 하나 특정적인 걸 살펴볼 수도 없고요. 외부적인 것만 또 살필 수 없고요. 다 살피는데 오랫동안 저는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것은 기준 있는 매매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보시면 자꾸 보게 되면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 지지하정이 하루 이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삐쭉삐쭉거리긴 했지만 이 자리가 지지하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오는 레벨을 여기서 놀다가 한 단계 높여서 놀다가 다시 이제 단계를 높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눌림이고 놀다가 더 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가니까 한번 올라갔고 또 내려오니까 여기를 또 지지 삼죠. 그럼 여기서 놀던 주가도 한참 놀다 힘들었고, 그 다음 여기도 한참 놀다 힘들었고, 여기도 당연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 교차했던 가격대잖아요. 저는 이런 규칙성을 많이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지금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